자, 우리 이번에는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연속형 분포. 자, 우리 예제를 볼 때 어떤 기차역에 도달하는 시각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어떤 백열 전구의 수명, 시간 같은 걸 측정하는 형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확률 변수가 연속형의 형태예요. 자, 그래서 연속형의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개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확률과 관련된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이산형일 때는 그 포인트에서의 확률 값으로 함수의 값을 정의하는 확률 질량 함수를 정했는데 우리 연속형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어떤 임의의 실수간 A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률 변수 치역의 한 구간이에요. 만약 A가 이와 같은 실수 전체가 있고 Rx가 이 정도 영역이다. 거기에 한 부분 집합 여기가 이제 A라고 하는 명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나타날 확률 변수의 값이 취할 확률. 그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Px의 값이 A의 한 원소가 되는 그 결과값들이.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냐면 요 연속적인 구간상에서 정의되는 어떤 함수가 있어서 이 함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면적의 개념. 이게 바로 그거죠. A 영역에서 fx에 대한 정적분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함수 f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한 개념으로 되는 즉 이것이 이퀄리티, 확률을 나타내게끔 되는 실수에서 정의된 음아닌 어떤 함수 f가 존재하게 된다면 이때 스몰 f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이때 확률 변수 x는 연속형 분포를 가진다고 하고 이때 스몰 f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확률과 관계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확률 함수예요. 근데 질량 함수에 비해서 우리는 얘를 밀도 함수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밀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구간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집중도 이거를 갖다가 얘기한다는 얘기거든요. 한 포인트가 아니라 연속형은 한 포인트에서의 가능성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실수 구간상에서 어떤 한 포인트가 차지할 가능성은 0이에요. 0. 정확히 여러분들이 제가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0.5를 우리가 마킹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찍을 수가 없어요. 어떤 구간상은 찍을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 density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PDF라고 명명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가 존재하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함수 자체를 정의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이기 때문에 연속형 변수로 분포를 가진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연속형 분포를 갖는다고 한다면 x가 어떤 부분 집합에 속할 그 가능성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그 부분 집합 위에서 x의 확률 밀도 함수인 스몰 f죠. 이거에 대한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기호적 정의를 언어 문자로 좀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확률 질량 함수가 갖고 있었던 조건이 있었듯이 이 확률 밀도 함수도 가져야 될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유사합니다. 두 가지 유형인데 확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음수일 수 없어요. 그리고 전체 가능성은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확률 질량 함수에서는 전체 가능성에 대한 얘기할 때 전체에서 다 더하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연속형은 더하는 개념이 못 오고 이제 적분 개념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기호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0 이상의 함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률과 관련된 함수이기 때문에 음수의 값을 갖는 함수는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실수 전체 구간에서 우리 전체에서 합한 것이 1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전체라면 실수 전체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에 대한 확률 함수에 대한 적분값은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가져야 될 조건이고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스몰 f가 있다면 얘는 당연히 항상 PDF가 됩니다. 그래서 PDF는 무궁무진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좀 이유가 있는 타당한, 좀 합리적인 이런 것들만 이제 우리가 제안해서 좀 다루게 되죠.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조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자, 확률 변수 x가 연속형이라고 한다면 한 점 x에 대해서의, 즉 x가 스몰 어떤 값을 가질 때 확률 개념은 0이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처럼 정의해서 봐도 어떠한 포인트 x에서 x니까 x부터 x까지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 점에서 그 점까지에 대한 적분 값은 0으로 보죠. 우리가 정적분 정의해서. 그러니까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점에서의 관련된 형태의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거나 x가 a보다 작거나가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는 값을 가져요. 왜냐하면 x 이퀄 한 포인트에서에 대한 가능성은 제로로 없는 거기 때문에 다 뭐로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연속형 확률 변수를 가졌을 때는 이산형은 달라요. 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 연속형의 경우에 연속형의 경우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a까지죠. 그것이 x가 a보다 작다. 분도 마이너스 1에서 a까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한계 또는 무한계의 점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포인트를 빼는 것 자체는 이 면적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분적분 시간에 뭐를 배운 적이 있냐면 이상적분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분의 기본적 정의를 좀 벗어나는 조금 improper integral이라죠. 부적절한 형태의 적분. 우리가 원래 정적분에 대한 정의라면 유한 폐구간상에서 연속의 함수만 다루는데 이것이 위배되는 경우들을 다루죠. 구간 자체가 무한대가 된다든지. 이 자체도 사실은 이상적분의 한 예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폐구간상에서 연속의 함수가 아니라 폐구간상에서 구멍이 뻥뻥뻥 뚫려도.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함수관계식에서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폐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둘러싸이는 부분의 면적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멍이 뻥 뚫려 있다. 여기에 함수값이 있다. 이렇게. 그래도 점 자체는 길이나 또는 면적이나 최적을 갖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 하나 빠졌다 해서 값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점에서 어떤 다른 점에 위치해 있어도 스몰 f는 이 확률을 갖다가 같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은 현상들에 대한 확장이죠. 유한계이든 무한계로 계속 끄집어내든, 그러니까 유리수만큼에 대한 개수에서 무한계 끄집어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한계의 점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은 임의로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확률의 값이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이에요.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은 어떤 것을 취해도 확률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이 확률 밀도 함수로 명명되는 스몰 f가 유일하지 않다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확률 질량 함수는 즉 P, M, F인 이 F는 유의를 보장받아요. 유일성을. 근데 지금 이와 같은 근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는 유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대체적인 그림 형태는 유지하겠지만 여기에 값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함수적 기호적 정의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함수 값이 다르게 되는 거니까 그 두 함수가 같으냐 틀리냐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틀린 거예요. 수리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확률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이 함수를 구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확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유일하지 않다는 약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할 방법을 또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확률 밀도 x,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은 x의 확률 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밀도 함수 값은 임의로 변화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형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는 유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자, 우리 연속형 분포의 한 이그젬플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산형에서도 우리 이항분포라는 걸 여러분들이 살펴봤었는데 연속형에서도 아주 간단한 직관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분포를 한번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연속형 분포에 대한 확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간 A, B 상에서의 균등 분포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균질하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균일 분포라고 명명하기도 하고 균등 분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면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래서 A, B 때문에 의존한다 해서 우리가 이거 기호도 U고 모수가 A, B예요. 그래서 U, A, B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표본관 S가 X로 이루어졌는데 실수로 A부터 B까지에 대한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점 X를 무작위로 뽑는 실험을 해요. 한 포인트를 뽑는. 자, 이때 이제 확률 변수 X가 구간 S 안의 모든 부분 집합의 구간에 속할 확률은 그 구간에 비례하는 형태대로. 자, 뭐냐면 우리가 당연하게 줄 수 있어요. 0부터 10까지의 구간이다. 그러면 여기가 5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0부터 5까지가 뽑혀질 가능성은 전체 길이 10에서 요 길이 5에 대한 형태의 비율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간의 길이에 비례하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어진 부분 구간, 어떤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할 이 구간적 길이에만 의존하지 이 길이가 위치가 여기에 있냐 저기에 있냐 다르지 않아요. 즉, 이 구간의 길이가 5이면 여기에 있든 간에 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 대한 확률은 그 구간의 길이에만 의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에만 의존한다는 얘기는 어떤 X값에 따라서 변동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니까 확률함수 X는 전체 구간 S에서 상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체 공간상에서의 적분의 값은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가져야 될 성질이죠. 근데 전체 구간에서 의미 있는 것은 X가 취할 수 있는 건 A부터 B까지 구간이에요. 그래서 A부터 B까지에 대한 정적분 값이 1이라는 성질이에요. 그런데 fx가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 상수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상수 K의 dx를 할까요? 이것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되는 K를 찾으면 바로 그것이 확률 함수의 값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적분 쉽죠? K의 상수에 대한 적분이니까 P적분 함수 1이겠죠? X의 1승, 그래서 A부터 B까지니까 이것은 결국 K의 B-A가 돼요. 이것이 얼마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바로 K값은 B-A분의 1이 되는 이거죠. 그래서 확률 함수에 대한 값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표현을 굳이 하자면 A부터 B까지는 B-A분의 1이고요. 이때 연속형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나머지에서는 0이 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작위라는 개념의 의미는 임의적으로 뽑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어떤 구간의 어떤 주어진 부분으로부터 한 점을 뽑을 확률이 다른 부분에서의 한 점을 뽑을 것과 임의로 같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무작위라는 표현으로 이제 씁니다. 자, 구간 A, B 상에서 균등 분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유한 구간상이 아닌 X가 A보다 크나 같은 반 구간이죠. 반. 자, 수직선상으로 얘기하면 A가 여기 있으면 이 전체 영역이야. 여기서의 균등 분포 정의가 가능하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안 되냐면 X가 A보다 크나 같은 것에 대한 길이 자체가 무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B-A분의 1이라고 하는 상수 형태가 나왔는데 이게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꼴이 돼요. 이건 항상 0이거든요. 그러니까 0이 되는 형태를 다 합해서 1이 나오게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언급됐던 대로 끝점 A나 B를 뽑을 확률은 0이기 때문에 폐 구간에서 하든 개 구간에서 하든 또는 반개 구간 또는 반폐 구간 이런 형태죠. 합시 상관없이 분포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제 주어졌을 때 C도 구해보고 이런 확률도 구해봐라는 얘기인데 만 이렇게 주어졌다 가정해보죠. 자, 확률 밀도 함수가 2차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 상수 C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0부터 2까지 구간에서는 이런 정도로 살아있고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0이 되고 2가 되면 이 구간에서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살아있고 나머지는 0이 되는 이런 형태라는 얘기죠. 음은 될 수 없는 거고. 자, 이런 형태가 됐었을 때 만족스럽게 되는
만족하는 C를 찾아야 되고 확률 변수가 1이에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이 확률을 찾아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C를 찾아야죠. 자, 그래서 C를 찾으려면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가져야 될 성질 중에 전체 가능성에 대한 확률은 얼마가 돼요?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면 1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다 할 필요 없거든요. 왜? 0부터 2까지만 살아있고 나머지 0인 거니까 적분해도 0이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구간에 이 함수를 적분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 밀도함 성질을 이용해서 적분을 해보면 이런 형태예요. 자, 그래서 학기 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통계 쪽을 하려면 좀 필요로 했던 것이 시그마 기하고 인테그랄 기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언급을 했었는데 바로 이런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학을 좀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런 함수 정도에 대한 적분은 당연히 이렇게 어려운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통계 쪽에 사용하는 적분은 어려운 적분, 어려운 연산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념 자체만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에 대한 적분이니까 C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도 되죠. 그래서 4x-2x제곱에 대한 적분인 거니까 얘에 대한 원시함수는 200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의 3승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것에 0부터 2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2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3분의 8c만 남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럼 이 값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C 값은 요거에 대한 역수 개념인 8분의 3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C는 8분의 3이라는 걸 찾았어요. 자, 그런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으라고 돼요. 자, 1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1부터 시작돼서 2까지의 확률 밀도 함수인 F의 적분 개념이죠. 자, 이 구간이 0부터 2까지 구간에서 1부터 2가 반이라고 해서 가능성이 1이다, 아니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가 어떤 밀도적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건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 1부터 무한대까지의 개념이니까 1부터 2까지로 볼 수 있고요. 3분의 8에 대한 역수인 8분의 3 C가 있었고 이 함수 적분이거든요. 이 함수 적분해보면 이제 2분의 1인 걸 알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특수하게 0부터 2까지에서 대칭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뭐 그 정도로 알아두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성질들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런 것들 정도입니다. 자, 우리 이번 페이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함수인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얘는 우리 확률 변수 X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의 두 개의 확률 함수가 있었어요. 즉, 얘가 이산형이냐 또는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얘에 대한 확률과 관련된 함수인 스몰 f라는 걸 찾았었는데 이때는 확률 질량 함수에서 PMF라 했고요. 이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 해서 PDF라고 명명을 했었어요. 근데 확률 질량 함수는 유일성 보장을 받습니다. 그 점에서의 확률을 나타내는 형태의 함수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유일성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확률 변수가 이산이냐 연속이냐에 따라서 스몰 f에 대한 것의 이름도 명명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일성 보장도 받고 뭐 이런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니 이거를 다 병합해서 확률과 관련된 마지막 함수를 좀 우리가 정의하자라는 개념에서 새로운 하나의 형태의 함수인 라지 f로 명명되는 새로운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적이에요. 그래서 누적이라는 개념은 쌓는다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정의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실수 x에 대해서 단지 x가 x일 때의 확률 이것이 스몰 fx 언제? 확률 질량 함수일 때 그 다음에 누적일 때는 연속형일 때는 구간상에서에 대한 적분 개념이 그 구간상에서의 확률 개념이 적분으로 나오게끔 되는 이렇게 되는 요거를 우리가 찾았었는데 이제 뭐냐면 요것들을 결합할 수 있는 x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을 형태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x까지의 취할 확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개념을 이제 새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지 확률 변수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대한 확률이에요. 그 확률은 당연히 s에 대한 표본간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사건이죠. 그 사건에 대한 가능성인데 그건 어떻게 돼요? 확률 한 변수의 값이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은 걸 다 모아놓은 s 이런 형태. 자, 이거니까 바로 뭐냐면 이거를 결국은 x 때문에 결정되죠. x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x에 의해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값이라서 라지 f로 이제 명명을 합니다. 기호를. 이거를 우리는 마이너스 만대서부터 플러스 만대까지 전체 구간에 관련된 형태에 대한 적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률 변수 x의 누적 분포 함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큐뮬러티브, 누적 쌓여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적된 형태를 아는 확률과 관련된 함수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누적자를 빼서 분포함수라는 이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포함수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누적자를 아예 빼버리고. 그래서 확률 변수를 정의했고요.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확률을 표현할 수 있는 확률 질량, 확률 밀도함수를 정의했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확률에 대한 개념이죠. 근데 누적 확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지는 함수인 라지 f의 개념으로 분포함수를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포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분포함수는 결국은 확률 변수의 분포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확률 함수에 대한 확률 변수의 모양을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하나의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분포함수는 유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확률 질량 함수와 유사하게. 자, x가 결정되면 결정되는 값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x의 식으로 표현된 모든 사상들의 확률은 분포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 또 실험에 의한 확률 분포의 모형의 건설도 이 분포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x라는 것 때문에 중간에 확률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확률 질량이든 밀도든,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분포가 만들어지죠. 이것하고 이것은 1대1 대응 관계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x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면 이걸 이용해서 라지 f를 찾거나 볼 수 있는 것이고요. f가 있다면 x가 존재해야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주고 확률 누적 분포 함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나오든지, 또는 분포 함수를 주고 이때 확률 변수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걸 준 거는 얘를 준 거고, 라지 f를 준 거는 라지 x를 준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에 있다는 얘기가 이 내용입니다. 자,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이그젬플을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일단 연속형이 아닌 이산형 형태부터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동전 2개를 던지는 실험, 많이 했던 거예요. 이때 확률 변수 x를 앞면의 개수로 해서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건데, 이때 확률 함수인 스몰 f의 누적을 나타내는 누적 분포 함수 라지 f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자, 일단 이렇게 이제 표현됐는데, 우리 스몰 f부터 볼까요? 스몰 f는 어떻게 돼요? x가 확률 변수 x가 앞면의 개수니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거든요. 자, 0일 때는 tt 나올 때니까 4분의 1의 확률 같습니다. 1일 때는 얼마죠? ht, th 두 개가 있으니까 4분의 2의 확률이에요. 그다음 2일 때는 hh 하나가 있으니까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의 개가 얼마? 1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률 분포표라고 보통 명명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확률 함수 스몰 f예요.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이걸 찾았고요. 자, 이걸 우리가 좀 지우고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누적 분포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0일 때는 0 이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우선은.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1일 때, 2일 때, 그 이상일 때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니까. 그래서 0을 지나서 되면 우리 이제 전체적인 가능성은 뭐 여기를 1로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4분의 3, 1로 잡을게요. 이걸 0.2, 2분의 1로 잡고. 자, 그러면 x가 0을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0을 넘어가는 순간 0일 때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x보다 요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일 때 확률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 요점이 되고 2분의 1 갈 때까지가 이렇게 하얗게 돼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없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까지 갈 때는 1일 때부터 0일 때부터 시작해서 1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있고요. 자, x가 1을 넘어가는 순간, 그러면 누적이니까 여기까지 합이죠.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에서부터 여기 하얀 데까지 이렇게. 2를 넘어가는 순간 2 이하에서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1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도야. 그래프를 그리자면. 그래서 수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땐 0, 0 이상 1보다 2 미만일 땐 4분의 1,
1 이상, 2 미만일 땐 4분의 3, 2 이상일 땐 1. 이런 형태로 이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산형일 때는 이런 정도를 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산은 뭐냐면 x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과 x가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다른 걸 여러분들이 인지할 거예요. 자, x가 1 똑같이 되어 있으면 1보다 작을 확률인 거니까 0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이산의 경우에는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랑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누적 분포함수 당연히 다릅니다.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확률 변수 x가 연속형을 갖는 경우의 확률 밀도 함수 f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x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 거니까 마이너스만 되어서 x까지에 대한 적분인 거예요. 그래서 라지 f는 마치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하기 시간에 썼었을 때로 생각하면 이게 피적분 함수이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원시 함수라고 부르죠. 또는 역도 함수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부정적분이라고도 불렀던 그런 형태 함수인데 이걸 원시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라지 f하고 스몰 f는 적분, 즉 원시 함수하고 도함수 이런 형태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분포 함수하고 확률 밀도 함수 사이에 대한 관계식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분포 함수에 대한 양변 미분을 하면 바로 스몰 라지 f에 대한 도함수가 바로 뭐예요? 피적분 함수인 스몰 f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시기 때문에 정의가 양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결국은 연속형의 경우, 이산일 때는 그 개념을 할 수 없고요.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연속형일 때에 대해서는 바로 누적, 그러니까 분포함수죠. 결국 분포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바로 확률 밀도함수가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통계적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부정적분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분포함수고요. 라지 f에 대한 이름 정의가 스몰 f는 확률 밀도함수예요. 그래서 분포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확률 밀도함수가 되는 관계에 있다. 언제? 확률 변수 x가 연속형일 때.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예제를 볼게요. 정의했었을 때 확률 변수가 있으면 중간에 이제 확률 관계를 주어지는 확률 함수가 있었고 누적 분포 함수가 있었을 때 얘네들이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를 주어진 거면 라지 f를 주는 거고 라지 f를 주면 x를 주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다 쉽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은 좀 다른 문제를 좀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문제를부터 볼게요.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경 1인 원 S의 내부에서 한 점을 뽑는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판에서 그냥 뽑는 거예요. 자, 전제하기를 S 안에 어떤 집합 A의 안에 점이 뽑힐 확률은 A의 면적에 비례하게끔. 뭐 당연한 얘기죠. 원판이 있었을 때 이렇게 원점을 중심에서 반을 가르면 반원이 되겠죠. 자, 전체에서 이 반원이 택해질 확률은 전체분의 이 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가잖아요. 이 면적이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 이 면적의 비율로 갈 거란 말이죠. 자, 그 얘기예요. 단지. 자, 그래서 이때 확률 변수 우리의 관심사를 뭐라고 했냐면 원점에서 뽑힌 점까지 거리라고 했었을 때. 자,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여기가 원점이고요. 그러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1까지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어지는 형태에 따라서 x가 취할 수 있는 0부터 1까지인데 이에 대한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는 얘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x는 0부터 1까지의 전체 구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연속형인 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떤 방법에서 찾을 거냐? 확률 변수 x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x를 가지고 우리 유일한 분포인 누적 분포 함수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연속형의 경우에 대해서는 얘는 누적 분포 함수만 알면 찾을 수 있죠. 왜?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전에 했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찾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때 이제 쓰는 방법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x의 치역은 당연히 x가 취할 수 있는 건 0부터 1까지예요. 1일 때는 이퀄리티 연속형이니까 1을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근데 포함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어떤 점에 우리가 원판에다가 뭔가를 던져서 거기에 찍혀진 점을 갖다 이제 구하는 형태일 텐데 경계선에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호를 안 넣는 게 일반적일 수 있어요. 넣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자, x가 스몰 x가 된다는 얘기는 한 점이 반경 x인 원에서 뽑히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x는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x가 2분의 1이 됐다는 얘기는 2분의 1 안에 찍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건데 한 점 자체가 뽑힐 가능성은 당연히 0이에요. 그러니까 요 경계선이 뽑힐 가능성은 0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연속형의 경우는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x가 0과 1 사이면 누적 분포 함수는 어떻게 돼요? 전체 x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 자체가 라지 f x잖아요. 그러니까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 거니까 이때는 뭐야? 요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거죠. 근데 전체 면적은 얼마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파이 1에 제곱해서 파이가 돼요. 그다음에 x 반지름이 x일 때 원은 반경이 x인 원이니까 파이 x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파이 약분돼서 x 제곱이 됩니다. 라지 f에 대한 값이 누적 분포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누적 분포 함수를 정확하게 쓰자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x가 0부터 1까지 들어왔을 때는 x 제곱입니다. 1을 넘어가는 순간 항상 이 적은 어떤 경우에 다 해도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스몰 f를 어떻게 구해요? 이 영역상에서의 도함수가 같은 거니까 결국 우리는 얘에 대한 도함수인 x가 0부터 1까지는 2x고 나머지 미분하면 다 0인 거니까 0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찾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하고 분포함수 사이에 확률 질량이나 밀도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 이산형일 때는 확률 함수를 찾는 것이 복잡하지 않아요. 확률 질량함수 찾는 것이. 그런데 연속일 때는 이것처럼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함수를 바로 찾아가는 것이 힘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하는 아이디어가 누적 분포를 이용해서 이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확률 함수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분포 함수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예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확률을 나타내니까 라지 fx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확률이에요. 어떻게 되는 확률 변수의 값이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일 수 없고 1보다 클 수 없죠. 그래서 라지 f는 어떤 경우라도 0과 1 사이에 있게 돼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분포함수의 정리를 우리가 좀 모아두면 우리가 수리적으로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확률 밀도함수는 x가 커져가면서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왜? 여기까지의 누적 확률, 누적이니까 x가 크면 클수록 누적이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유지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내려오진 않는다는 개념에서 비감소함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라지 fx는 비감소함수, non-decreasing function이라는 말을 써요. 그 얘기는 x1과 x2가 커있을 때 올라가지 못할지언정 내려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할지언정 내려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유지되거나 올라간다. 그러니까 x1과 x2에 이와 같은 대소 관계에 있으면 함수 관계는 등호를 포함한 관계로 해서 대소 방향이 그 부동호 방향이 유지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의 확률 함수의 값, 누적 분포 함수의 값은 자, 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보다 작은 경우 나타날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f 플러스 무한대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한대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1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fx는 우측 연속함수예요. 우리 아까 이산형에서 봤었을 때 어떤 모양을 봤었어요?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를 칠하고 이렇게 그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연속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fx에 대한 이건 극한이죠. 극한값이 뭐랑 같은 거? a에서의 함수값과 같은 것이 바로 그 지점에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건데 바로 이거는 자, 이 점에서 보면 이 방향에서 가면은 그 함수값이 극한값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함수값은 여기에 있고 같지 않지만 오른쪽 방향에서 가면 함수값 여기 있죠. 극한값이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 연속함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좌측 연속이라는 보장은 없고요. 우측 연속이에요. 자, 그래서 우측 연속. 그래서 라지 fx는 y가 x로 접근할 때 관련된 극한값인데 어디서? y가 x보다도 더 큰 쪽에서 그러니까 우극한이죠.
이럴 때 large fx에는 이런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포함수의 성질이에요. 우리 분포함수의 성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속형 형태하고 더 이어서 누적 분포함수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확률 변수 x에 대해서는 이산형을 가질 때도 있고 연속형을 가질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리고 이산형이든 연속형이든 우리가 누적 분포함수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이것들의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또 간단한 예제도 봤고, 그래서 뒤에서도 계속 이와 같은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의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